안녕하세요. 진주교대 무설초 교사 김충환입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교육과정 설명회 때마다 진행되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전달드려야 되는 내용이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든 학교 밖에서 일어나든 장소는 상관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학교 폭력에 해당되게 됩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6가지가 해당되는데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 갈취 및 강요, 집단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먼저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대화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를 빨리 캐치하실 수 있으며 학교 폭력에 의한 피해가 상당 부분 진행되기 전에 발견해서 자녀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작은 일이더라도 담임 선생님과 먼저 통화해서 상의를 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점점 커져서 상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끼리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학교와 상의해 달라는 점입니다. 학교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끼리 해결하려고 학생들을 직접 찾아간다든지 상대 학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것은 원활한 해결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교육 관계를 파악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방법뿐만 아니라 핸드폰에 저장된 친구 목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가끔씩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폭력 지구를 발견하시거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우선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학교폭력 예방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75.6%가 부모님일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가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 비율이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 기관으로서 학생 관찰 및 진술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주위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하셨을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동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가 뭔가요? 네, 아동학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보살피지 않아 아이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도록 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다니 정말 나쁜 어른들이에요. 아동학대에는 어떤 학대가 있나요? 네, 몸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 욕을 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정신적 학대, 어른의 신체를 만지라고 시키거나 아이의 신체를 만지는 성적 학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동학대가 제일 많나요? 네,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데요. 정서학대는 신체 접촉 없이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욕을 하거나, 집 밖으로 내쫓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다른 가족과 심하게 차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요? 아동학대는 나쁜 어린이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최근에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밝혀진 부분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럼 아동학대를 받으면 우린 어떻게 되나요? 네, 아동학대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 생활에 문제도 생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받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셨듯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잘못을 해서 혼이 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아동학대 신고는 주위에서 꼭 해줘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매년 학대 행위자의 상당수가 부모이고 방임의 경우에는 부모에 의한 발생률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학대 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양육 태도 및 방법이 부족한 경우가 32.6%,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주위의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 보장이 됩니다.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